안녕하십니까. 꿀장 김용근입니다. 오늘은 꿀장의 동영상 강의 16번째로서 네이버 오피스 폼을 이용한 블로그에 주문서 장착하는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전에 동영상 강의에서 SNS를 활용하기 위한 네이버의 최적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아마 중간에 보여질 겁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를 클릭을 합니다. 오피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오피스라고 나타나지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지금 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보라색으로 오피스에 작업해 놓은 것들이 나타나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새로 작업을 할 때는 오피스를 클릭을 합니다. 오피스를 클릭하면 이런 창들이 나타나지는데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놨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주문서들이고요. 이 파란 거는 한글 워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사무 자동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툴들입니다. 워드는 한글하고 같은 거고요.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 셀은 엑셀, 폼은 이제 다양한 폼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주문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오피스 폼을 이용한 주문서라고 합니다. 폼을 클릭을 합니다. 폼을 클릭을 하면 설문조사, 그 다음에 교육학업, 생활 파트가 있는데요. 생활 파트 하단에 보면 상품 주문하기가 있습니다. 상품 주문하기에 미리 보기에 마우스 올려놓고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미리 보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용하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작업창이 나타나요. 여기에 뭐 설명들이 나왔을 때는 오른쪽 X를 눌러서 이 창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쭉 끌어 올리십시오. 그러면 깜찍한 라인형 주문 받습니다는 글씨가 나옵니다. 여기를 연필이 뭐죠? 예, 편집이라고 나와 있죠. 편집을 할 때는 연필을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이름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입력을 하는데요. 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상품 전체적인 설명을 넣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미리 뭐 작업을 해 놓으면 상당히 편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진을 넣는데요. 오른쪽에 이 이미지 모양의 삼각형을 누르면 PC 이미지 삽입, 이거는 PC 안에 있는 거,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거, 또 캡처 이미지 삽입이 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 사진이 들어가는 게 3메가 이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게 되면 다 3메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다운을 받아서 사진을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미리 우리가 주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폴더 하나 만들어서 사진들을 넣어놓고 다 줄여놓으면 시간이 상당히 빠르겠죠. 그래서 PC 이미지 삽입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전단지 작업이라는 폴더에 넣어놨는데요.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려놔보면 이거는 4.3메가죠. 얘도 뭐 3.96메가, 얘는 4.36메가, 그 다음에 얘도 3.4메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사진들은 카톡으로 보내온 사진이기 때문에 용량이 적죠. 이거는 올라가도 별로 효과가 없는 사진들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사진을 올리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올릴 수가 안 올라가요. 자, 한번 올려볼게요. 뭐라고 뜨는지 보세요. 3메가를 넘는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 전단지 작업의 폴더에 가서 가령 이 사진을 줄이겠다 하면 사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RC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그대로 영역을 지정을 해서 얘를 그대로 해서 보이는 크기로 저장을 합니다. 보이는 크기로 그대로 이 전단지 작업에 4번으로 되어 있어서
주문서 사진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왜 이 파일 이름을 넣냐면 내가 찾기를 위해서 넣는 거죠. 주문서 사진이라고 넣습니다. 그대로 확인. 그리고 해놓으면 이게 지금 용량 크기가 4.36메가였죠. 그러면 주문서 사진이라고 어디가 있나요? 얘죠. 얘는 180KB 줄었죠. 이렇게 사진을 줄이시면 됩니다. 절대로 중요한 거는 3메가가 넘으면 안 올라간다. 그래서 사진을 미리 여러분들이 줄여놔야 되겠죠. 주문서 사진.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어요. 그럼 가득 차겠죠. 그 다음에 응답 기간에는 설정 없음으로 하세요. 이 설정을 해놓으면 4월 28일부로 이게 닫혀버립니다. 설정 없음. 만일에 상품이 한시적인 거라면 내가 이게 응답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도 괜찮겠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음에 상품 소개를 하는데 각각의 제목들은 손을 대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서 여기는 편집, 그 다음에 얘는 복사입니다. 똑같은 걸 복사할 수 있고요. 얘는 지울 수가 있고요. 얘는 URL에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눌러보면 지금 이 두 개 순서가 바뀌었죠. 다시 올라가려면 누르면 올라가집니다. 자, 먼저 편집을 누릅니다. 그럼 상품 소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넣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이미지 하나입니다. 전단지 오피스 폼을 이용한 포토스케이프로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넣습니다. 이미 작업이 돼 있어야 손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거 X자 눌러서 지우시고요. 먼저 전단지부터 넣습니다. PC 이미지 삽입, 주문서 작업, 전단지, 열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글들을 다 지우시고요. 이게 폴리에스테르가 아니죠. 전복이 폴리에스테르가 아닐 거고 여기에 대한 보조 설명을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 상품에 대한 보조 설명을 작성해 줍니다. 여기는 생물로 배송 진행되며 받아서 회로 드실 수가 있다. 무게는 같지만 전복 숫자들의 가격이 다르며 택배 수령 즉시 드실 것을 추천하며 남은 정보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 주세요 하는 내용을 써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그럼 이제 좀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품 설명이 나오고 상품 소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이 두 개의 사진이 전단지 사진과 비슷하죠. 근데 원래는 여기 사진은 조금 넓은 농장이라든지 뭐 대단위로 수확을 해 놓는다든지 그런 사진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세요를 수정을 할 건데요.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상품의 이 항목 제목은 손대지 마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필수 항목으로 체크가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주문할 때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주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수 항목으로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자,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거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택배비에 대한 부분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택배비는 생산자가 통 크게 쏩니다. 결국은 택배비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눌러보면 유형에서 단일 선택형을 하지 마시고 복수 선택형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필수 항목을 잘 보세요. 복수 선택을 했더니 필수 항목이 벗겨지죠. 그래서 복수 선택형으로 바꾸고 나서 다시 필수 항목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복수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문도 선택할 수 있고 브라운도 선택할 수 있고 고니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단일 선택은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두 개 사고 싶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일체 손대지 마세요. 여기 이 전단지를 보고 여기서 바로 주문이 이루어져야지 이 주문서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거는 그대로 넣어주시고 미리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인데요. 여기서 추가하려면 클릭하면 추가된다고 돼 있죠. 그러나 단 전복은 시세가 계속 바뀝니다. 이게 매번 1년 내내 이 가격은 아니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남았다 그러면 이 X자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다 하면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세요는 손을 대지 마시고요. 항목 설명은 택배비에 대한 부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단일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복수 선택형으로 바꾸시면 이 필수 항목이 벗겨집니다.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필수 선택수는 제한 없음으로 놓으시고요. 여기에도 금액을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뭐 100원 단위로 해서 콤마가 들어가야 되고요. 단위와 가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활전복 넣을 필요는 없어요. 얘가 활전복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수량을 입력해서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선택하고 2개. 만일에 자 8, 이게 11미와 11미를 선택하고 원하는 수량을 3개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배송을 하죠? 물론 돈이 입금이 되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추가로 고객들이 주문하는데 추가로 글을 쓸 수 있는 항목을 하나 만듭니다.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세요 했다가 여기 복제를 누릅니다. 복제를. 그럼 하나가 생겨져요. 얘는 필수 항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필수 항목을 하셔놓으면 나는 하나만 주문했는데 여기에 글을 써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수량이 아니고 주문간 특이사항 있으시면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액이 될 거고요. 배송에 대한 부분 되겠죠. 그리고 자, 유형은 금액이나 숫자는 금액하고 숫자만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겠죠. 배송이라 그러면 어디에 맡겨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관식 서술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작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해당되면 여기다 적을 거고 해당이 되지 않으면 적지를 않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 별 표시가 있는 게 필수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거는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고 자 주문자 이름 이건 이제 이 고객들이 넣는 거예요. 쭉 나고 이제 이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끄마기는 연필을 눌러서 자 은행을 넣습니다. 은행은 뭐 농협은행이면 농협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 자 이렇게 넣고 뭐 예금주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뭐 김한선 뭐 이러겠죠. 입금하기에는 상품 배송 드립니다 보다는 이게 이제 마지막 주문이 끝나고 나면 고객들이 문구를 확인할 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금하기에는 신속하게 상품 배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손댈 필요들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좌측에 이 글씨들이 너무 적죠. 글씨들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개별 설정을 눌러보시면요. 좌측에 개별 설정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이 글씨체들을 채는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글씨 색깔과 크기를 다 바꿉니다. 제목은 26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싱싱한 이게 제목이거든요. 놔두시고 이 설명이 여기 설명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누르고 크기를 다 바꿔줍니다. 한 3 내지 4포인트 정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16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응답기간은 손 안 댈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항목 제목은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상품 소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13이면 16으로 바꿔주시고 얘가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한 14조로 올려야 되겠죠. 얘도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얘 가를 눌러서 진하게. 그 다음에 옵션은 뭐냐면 아까 1kg에 몇미 했던 게 옵션입니다. 얘는 좀 커도 괜찮겠죠. 커야 고객들이 알겠죠. 가 눌러서 진하게 하고 얘는 빨간색으로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 빨간색도 여기 앞에 빨간색과 뒤에 빨간색이 색깔이 다르죠. 뒤에 게 훨씬 낫죠. 이것도 마찬가지 크기를 16 정도로 해주시고요. 진하게 돼 있죠. 설명도 크기를 14 정도로 하고 검정게 진하게. 그 다음에 이것도 크기를 16 정도로 하시고요. 검정색으로 진하게 돼 있죠. 설명도 크기를 14 정도로 하시고요. 진하게 하시고 검정색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만일에 응답기간이 있다면 응답기간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없다면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글씨들이 상당히 커졌죠. 예, 이렇게 글씨들이 상당히 커졌고 다음에 이제 응답 설정을 해줍니다. 응답 설정.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문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응답 설정을 안 해서 주문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응답 설정을 누르시고 기간 설정 없으면 될 거고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저희 구입해 주셔서 이거는 고객이 마지막으로 주문이 끝났을 때 뜨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없이 주문이 됐구나 하는 마지막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요. 입금 확인 후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결국은 주문이라는 거는 입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는 거죠. 입금을 빨리 해라. 그래야 상품을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선입금 후 배송의 원칙이 되겠죠. 응답 지출 시 결과 보기는 비공개로 하시면 되고요. 응답 지출 시 메일 받기는 받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보 응답 절차는 허용으로 되어 있을 거고 다른 응답 제출 선착순 허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장하는 창이 나옵니다. 얘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대로 놓고 그냥 저장을 누릅니다. 단 이 저장을 할 때에 클라우드가 꽉 차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없다. 그럼 클라우드를 반드시 비우세요. 자, 이게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장까지 된 거예요. 그럼 미리 보기를 누릅니다. 미리 보기를. 자, 미리 보기를 눌러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객들이 주문할 때의 전단지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에 있는 주문서를 여기에 에디터까지 나오는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본인의 한글 파일에다가 일단 붙여넣기를 합니다. 에러 나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자 블로그에 가서 제가 이제 미리 블로그에 열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완도 수산물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주문서를 올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가 필요합니다. 제가 완도 활전복 주문하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래야 고객들이 여기를 클릭하고 주문서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이 크기는 얼마로 만드냐면 이 크기가 300, 얘가 80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액자를 기본에서 이 검은선 한 줄 액자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씨 넣는 거는 전단지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전단지와 별 차이가 없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는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열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이제 링크를 걸어야 되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 입력 열기 이렇게 나와 있죠. 반드시 사진을 클릭해 줘야 여기 사진에 링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키워버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키우지 마세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링크를 걸어서 이제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를 눌러줍니다. 체크를 눌러주고 여기다 또 설명을 밑에다가 설명을 써줍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위에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뭐 이렇게 써놔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자,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하고 나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완도활동 주문하실 분 2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얘를 클릭하면 주문서로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 끝난 건데요. 제가 한번 주문해 볼까요? 자, 이렇게 3개 선택하고 나서 여기다가 5개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뭔가 2개가 되겠죠. 예, 11미 2개. 그 다음에 12미 2개 부탁해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김용근 휴대폰 번호 010-4905-8608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 우편번호를 눌러서 네, 점정리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 이거죠.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개인정보 얘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얘는 안 해도 되거든요. 3자한테 제공은 아니니까. 이것도 뭐 이탁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저희 완도할점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금 확인 후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얘가 끝나야 주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자, 본인의 이메일에 자, 들어가서 볼까요? 자, 본인의 이메일에 메일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자, 이렇게 네이버 오피스에서 싱싱한 청정지역 완도 활전복 판매합니다. 봄에 새로운 응답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보면 원하는 상품 이렇게 돼 있고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세요. 5개. 그 다음에 주문관 특이사항은 11미 2개, 12미 2개 부탁합니다. 주문자 이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전체 응답 보기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 네이버 오피스 폼을 이용한 주문서를 여러분들이 밴드나 카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각종 SNS에 활용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배우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거하고 같은 기능이 구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이버를 가르치는 이유는 제가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최적화된 이 기본 툴이 네이버 오피스 폼을 이용한 블로그 주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이들 활용하시고 돈들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